올 한 해 부산시를 이끌 박형준 부산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겠다는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수영구가 망미 종합시장 일원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지역엔 올해부터 4년간 24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금액도 4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륙도 스카이워크가 새해 첫날 관광객들에게 개방됐습니다. 한층 더 아찔해진 스카이워크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 한 해 부산시를 이끌 박형준 부산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겠다는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핵심 키워드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3년 신년사에서 5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확실한 물류도시 조성입니다. 국제적인 물류 허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항만 해운물류에 항공물류까지 시너지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세계 2위의 환적항이라는 항만물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덕도공항이라고 하는 항공물류를 담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을 갖춤으로써 여기다 싱가포르, 홍콩 등 세계적인 허브 도시처럼 부산도 물류를 기반으로 한 금융 도시를 만들고 신산업 육성으로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금융 기능을 우리가 갖춰서 세계 20위권 내의 금융 도시로 우리가 이 발돋움하는 것이 국제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금융 도시가 돼야 여기에서 신산업들이 과감하게 육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산업이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신산업이요, 우리가 얘기하는 생태적인 그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또 환경 관련 그린 신산업들입니다. 또 15분 내 부산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부산을 문화도시로 만들지 않고 허브도시로 만들 길이 없습니다. 그 문화도시라고 하는 건 우리가 페스티벌 몇 개 한다고 해서 문화도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곳곳에 와서 그 향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화 콘텐츠, 그것도 최고 수준의 문화 콘텐츠들을 우리 부산 곳곳에 심어놔야 됩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는 자연스럽게 지역 관광 콘텐츠로 이어져 다시 찾고 싶은 부산, 살고 싶은 부산이 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부산에 오니까 문화 콘텐츠도 다양하고 그래서 즐길 거리가 있고 놀 거리가 있고 그래서 정말 한 번 오면 두 번 오고 싶고 10번 오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그런 그 부산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다 자연스럽게 관광 콘텐츠들이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광 콘텐츠들을 우리가 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박형준 시장은 또 월드 엑스포 유치는 이런 계획들을 5년에서 10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며 직원들의 혁신 역량을 통해 엑스포 유치에 진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수영구는 예비 문화도시인데요. 도도 수영에 이어 두 번째로 망미 종합시장 일원의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주변 문화 콘텐츠들과 함께 15분형 문화도시가 구축되는 겁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수영구 망미동의 망미종합시장입니다. 지난 1978년 문을 연 이 시장은 현재 개점 휴업 중입니다. 내부엔 골동품 등이 쌓여 있고 문을 연 가게는 손가락 안에 들 정도입니다. 주변 대부분의 주택들도 노후돼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활기를 불어넣을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 골목상권 특화 재생형 대상지에 선정된 겁니다. 네, 이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건축물이 87%가 넘는 등 지역이 지금 정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사업이 꼭 필요한데
도시재생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목표로 추진됩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고 생활환경 기반과 공동체 활력 재생 등입니다. 이를 위해 4개 단위 9개 세부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망미문화세어센터나 망미청소년탐구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망미동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연계한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그리고 문화가 있는 골목길을 조성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망미종합시장은 경관을 정비해 주민 교류 공간으로 바꿉니다. 또 골목길을 정비하고 정원도 새로 꾸밉니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120억 원을 비롯해 시비와 구비로 각각 60억 원씩 모두 240억 원이 투입됩니다. 수영구는 이미 부지를 확보했고 올해 시시설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수영구는 이곳 망미종합시장 일원의 도시재생이 완료되면 주변에 있는 비콘그라운드와 F1963 그리고 도도 수영 팔레이와 함께 15분형 도시 특화 재생 구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금액도 전년도에 비해 4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철우 기자가 전합니다. 경찰이 차량 안을 뒤지자 수십 대의 휴대전화기가 나옵니다. 다량의 유심칩도 발견됩니다. 모두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걸로 지난 7월 보이스피싱 일당은 검찰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130여 명을 속여 60억 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241억 원, 전년도보다 164억 원, 40.5% 감소했습니다. 피해 발생 건수는 21년 1,584건에서 1,097건으로 487건 줄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지속적으로 늘다가 2021년 이후부터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사기 활동이 줄어들고 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연 이체와 금융거래 한도 제한 등의 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이라든가 이제 금융기관 사칭 유형으로 이제 범죄 유형이 조금 줄어든 것도 있고 이제 피해자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인식이 조금 강화되어서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줄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 추세에도 여전히 검찰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가는 수법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피해도 주의할 대목입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한 커피 전문점과 음료 컵 홀더에 보이스피싱 예방 문구를 넣는 등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새해 첫날 남구 오륙도에서는 새해맞이 행사와 함께 새단장한 오륙도 스카이워크도 문을 열었는데요. 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한층 더 아찔해진 스카이워크는 어떤 모습일까요?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안 절경을 감상하며 아찔한 경험도 만끽할 수 있는 오륙도 스카이워크입니다. 지난해 증축 공사를 마치고 새해 첫날 해맞이 관광객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당시 이곳을 다녀간 방문객만 만여 명. 다음 날 다시 찾은 현장은 여유로운 가운데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배경도 너무 좋고, 전 처음 왔거든요, 여기. 근데 이제 또 길이가 길어졌다고 해서 또 아찔함을 또 느끼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진짜 아찔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 밑에 있는 배경이 너무 멋져요. 스카이워크 앞 광장에는 오륙도의 섬 이름과 모양을 그린 동판과 오륙도란 글자에 초성을 딴 의자형 조형물도 설치됐습니다. 또 오륙도 앞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망원경도 설치돼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나타났습니다. 오륙도 스카이워크로 가는 길은 경사가 높은 데다 바닥은 사계석을 깔아 울퉁불퉁합니다. 휠체어를 탄 노약자나 장애인이 오르기 힘든 구조입니다.
남구는 태풍 피해를 입은 5, 6도 해안 산책로 복구 공사도 마무리해 같이 개방했습니다. 한편 5, 6도 스카이워크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고 출입 시엔 비치해 둔 덧신을 신어야 합니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평가는 저마다 다르지만 모두들 이전보다 아찔해졌다는 평가를 내면서 올 한 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기대도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3일 오후 1시 30분쯤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식당 내부 집기류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황령산 중턱에 15년째 흉물처럼 방치된 금색 건물, 적어도 한 번씩은 봤을 겁니다. 부산의 눈썰 매장으로 야심차게 추진됐지만 애물단지로 전락했죠. 최근에는 황령산 봉수대 일대를 120m 높이의 전망대로 탈바꿈시키자는 계획이 나왔는데요. 황령산이 또 개발 논리에 훼손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황령산은 부산의 중심이자 허파입니다. 특히 황령산 봉수대는 부산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지난해 부산시는 민간 사업자와 손을 잡고 황령산 일대 23만여 제곱미터를 관광 문화 공간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천여억 원을 투입해 서면에서 황령산 정상을 잇는 케이블카를 조성하고 봉수대의 해운대와 광안리, 멀리는 대마도까지 볼 수 있는 초고층 전망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황령산 유원지 조성 계획 변경 결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조건부 통과하면서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심의 허파이자 유적 공간인 이 산 정상에 철근 구조물을 올리고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건 개발 논리에 환경을 훼손하는 지름길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53개 시민사회단체는 부산시가 관광을 빙자해 개발업자의 이윤 추구에 앞장서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산 정상을 깎아내는 개발은 탄소 중립 도시를 외치는 부산시의 태도와 역행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달라 호소했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까고 그래서 개발이 필요한 것과 개발을 하고 보존을 통해서 더 많은 기대 이익을 얻는 것에 찬반 논쟁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시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 사업이라며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란 입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주민 설명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절차고요. 또 시민들과의 어떤 시민단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 설명 이런 부분도 지금 계획이 된 상태입니다. 당장 다음 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부산시는 이후 열릴 공론의 장을 통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 시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와 안전에 대한 인식도 이전보다 증가했는데요. 부산시는 의료 인력과 사회복지 인력의 증가, 또 각종 행사의 안전 대책이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부산 시민 3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산 사회조사.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6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시민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45.3%,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4%였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예, 좋고 만족도도 뭐 한 7, 80% 되고 사니까 자부심은 아니겠습니까? 부산은 다니면 항상 놀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좀 젊은이들이 놀기에 예쁘게 많이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은 어떨까? 61.1%는 소속감이 있다, 39%는 소속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지 등의 공동체 의식 정도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이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82%, 있다는 응답이 18%였는데
이주 이유는 구직과 취업, 직장이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산이 안전하다는 응답은 45.3%, 보통은 44.8%, 불안하다는 9.9%로 집계됐습니다. 안전을 위해 최우선해야 하는 사업으로 교통안전이 45.1%로 가장 높았고 범죄, 폭력 예방이 43.8%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부산시와 각 구군 등이 공유해 사업 계획과 정책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부분에서도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하시는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지역에 어느 부분에 더 신경 써서 공공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과 안전, 환경, 가족, 사회통합 등 세부 조사 결과는 부산시 통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새해 들어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기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동구에서도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인은 물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기부자도 나타났습니다. 기부자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지역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새해 들어 동구의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기부자는 서울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한부기 대표. 지난 2010년 우연히 방문한 동구에서 고향의 향수를 느꼈고 이후 매년 동구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동구에 어떤 도움을 줄까 고민하던 한 대표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날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두 번째 기탁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기부자로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발전에 조금이나마 손을 보태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 정부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탁받은 지자체에서 전체 기부 금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따른 고향사랑 기부의 동구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정성이 담긴 선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묵이라든가 명란 젓갈이라든가 관광 숙박권, 관광 체험권 뭐 이런 것들 지역의 특산품도 알리고 지역의 관광 소개도 할 수 있는. 동구는 기부금을 고향사랑 기금으로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오는 28일 부산 다문화 교육지원센터에서 초등학교 입학 예정 다문화 가정 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징검다리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 알아보기와 초등학생의 하루 체험하기, 교실 예절 알아보기 등을 진행하고 학부모를 위해서는 입학 준비와 한국 초등학교 생활, 자녀와 소통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강서구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8개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현안 사업과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순회 구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미리 주민 건의사항을 제출받아 건의사항별 해당 부서장이 참석해 해결 여부를 답변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 등으로 진행됩니다. 구는 또 강서의 발전상과 구정 주요 시책의 진행 상황 등도 구민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사상구 주례삼동 새마을부녀회가 2일 불우이웃돕기 성금 164만 6,140원을 주례삼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지난해 새마을부녀회가 폐지와 캔, 빈병 등 폐품을 수집하고 판매해 모은 돈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영구 남천이동 금호 어울림 더비치 아파트는 지난달 30일 이웃돕기 성금 8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남천 코오롱 하늘채 골든비치 아파트는 지난달 30일 이웃돕기 성금 197만 4천 원을 기탁했습니다. 남천 삼익비치 아파트도 지난달 30일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망밀동 수영 SK뷰 아파트 1단지 입주민들도 이웃돕기 성금 114만 7천 원을 기탁했습니다.
강서구 명지 에일린의 뜰 입주민 일동은 지난 2일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과 털장갑 500개, 62만 원 상당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강서구청에 기탁했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인프라관리 소속 행복나눔봉사동아리는 지난 12월 30일 강서구 가덕도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남구 대연사동 주민자치위원회 황판철 위원은 지난달 30일 동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품으로 쌀 10포를 기탁했습니다. 유엔 평화기념관은 지난 1일 제3대 김광우 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우 신임 관장은 올해로 만 66세로 동래 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 37기 출신으로 육군 준장으로 퇴역 후 국가보훈처 제대 군인 국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서구 서대신사동 약천정사는 생활이 힘든 이웃을 위해 따뜻한 겨울을 나길 바란다며 서대신사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백미 100포를 전달했습니다. 1월 5일 생활지수입니다. 최저기온은 1도, 최고기온은 10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 건강을 위해 영양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옷차림을 따뜻하게 유지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외출하실 때 우산을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빨래와 세차를 하셔도 좋은 날씨입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을 하신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